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히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는 소위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유튜버 카라큘라가 부산 돌려차기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600만 뷰 이상 나왔는데요, 단순 유튜브 조회수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며칠 전 카라큘라 이세욱 씨를 인터뷰를 했고 기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카라큘라는 죄인일까요?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하나 깔려고 합니다. 약간 한 발 빼는 모양새긴 한데요, 먼저 카라큘라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현행법을 어긴 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일단 봐야겠죠. 그럼 잘했다는 것도 아닌데 뭐 왜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단순하게 현행법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라고 보는 것처럼 비교적 단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란이 된 신상 공개라는 것 자체에는 그 나름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상당히 각 사람만의 복잡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나오는 기사와 돌아가는 여론의 상황을 볼 때 누군가는 너무 단순하게 이 얘기에 접근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 쉽게 이 범죄자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바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에 앞서 하나의 언론 기사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6월 5일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 정작 피해자는 당혹스럽다. 제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제일 큰 문제는, 만약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처벌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묻는 저희도 이상할 뿐더러 뭐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피해자와 카라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밀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카라큘라를 두고 피해자가 그걸 꼭 동의를 안 했다고 박아서 마치 동의도 안 한 채 지멋대로 올린 사람으로 만들어서 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맘대로 자의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냐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 욕 안 먹어도 되는 피해자 몰래 마음대로 올렸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욕바지를 시키는 건 제 생각에는 좋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자의적인 이유로 공개한 건 면책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를 전합니다. 기사의 뉘앙스를 보면은 돌려차기남의 신상 공개를 유튜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잘못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카라큘라가 죄인인 건 일단 알겠는데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비슷한 얘기를 2009년 중앙일보가 거의 똑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2009년 중앙일보가 카라큘라와 어쩌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꽤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입니다. 바로 2009년 살인마 강호순 때문인데요, 이 강호순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와 거의 동일한 논의가 약 15년 전인 2009년 이미 언론계를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강호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때는 공개를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000년 이전에 옛날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피의자 신상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뭐 음주하는 장면 그냥 막 찍어서 올리고요, 뭐 피의자 신상은 집 주소까지 다 공개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들어서 바뀐 거예요. 예전에도 뭐 이렇게 공개를 못하던 게 아니라 2004년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때부터 바뀐 겁니다. 2004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도저히 동정도 안 가는 그런 쓰레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밀양 사건인데요, 그때부터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경찰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피의자 보호 원칙을 강화를 했는데요,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경찰의 그 관행이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이 관행이 생겨난 이후에 이게 계속 공개가 안 되다가 2009년 희대의 악마 강호순에 이르러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신상을 공개하라. 그때 두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강호순의 신상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뭐 정부가 공개하겠다, 수사기관이 공개하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냅다 공개를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조선일보와 앞서 자의적 신상 공개를 비판했던 중앙일보입니다. 이 두 언론사는 강호순의 신상을 빠르게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당시 중앙일보는 강호순의 사진을 입수한 뒤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면서 얼굴 공개를 결정했고 그대로 신문에 실어버립니다. 이때 중앙일보는 표창원 당시의 경찰대 교수 얘기도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표창원은 2명 이상이 희생된 연쇄살인, 어린이 납치,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 다중살인 등의 범죄자는 실명과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공개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역시 신상을 공개한 조선일보는 공개한 날 사설에 반사회적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게 옳다라면서 강호순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연쇄살인마에게까지 신원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 및 수사협조, 범죄 예방 등 공익성을 명분으로 삼아 공개에 나서자 다음날 추가적으로 동아, 국민, 세계일보, 서울신문 그리고 공중파 방송 등이 강호순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제 기억에는 강호순의 일상사진 등까지 공개를 하면서 진실규명 등 공익, 신원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응징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이렇게 사진이 여러 장 나왔지만 지면에 강호순 신상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대립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겨레가 있는데요. 한겨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적, 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도 당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한 차례 언론계는 흉악범 신상 공개를 두고 논란이 커진 적이 있는데요. 2009년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범죄자 흉악범은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는 규정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2010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즉 이 법안 자체가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는 이 법안 자체가 논란 끝에 나오게 된 법안입니다. 사회라는 게 그렇죠. 어떤 논란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 등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게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 대표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당시 공개를 결정한 중앙일보도 대단한 고민 끝에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긴 했을 겁니다. 그럼 카라큘라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중앙일보도 고민 끝에 결정했으니까 너희도 괜찮다면 카라큘라도 고민 끝에 결정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여기서 또 반박이 나올 수 있죠. 강호순과 돌려차기남의 검찰 구형과 1심 판결 등에서의 형량과 강호순의 판결이 무게가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신상 공개에 대한 결정도 대부분 그 기준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강호순이나 돌려차기남이나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또 반면에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시 강호순을 공개한 조선이나 중앙은 언론사고 카라큘라는 일반 유튜버잖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언론사야 등록하면 그만이고 카라큘라도 언론사 등록하면 바로 언론사라고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겠죠. 언론사 등록 요건이란 것도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를 등록을 하면 이제부터 카라큘라는 자의적 신상 공개를 해도 될까요? 조선중앙도 법도 없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카라큘라가 언론사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걸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반론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조선중앙은 대메이저 유력 언론사고 카라큘라는 소 유튜버잖아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당시 강호순 신상을 공개한 언론사가 중소 언론사였다면 문제가 달라질까요? 본질이 중요하지 이런 틀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나 중앙 등이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그 본질이 지금의 카라큘라가 공개하겠다는 본질하고 다르지 않다면은 문제가 일방적인 비난으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카라큘라의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 위반을 옹호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약 15년 전에도 이 사안으로 세상이 떠들썩했고 2009년 그 세상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로 2010년 법 제정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카라큘라의 신상 공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새로운 법 제정이나 현재 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논란을 그냥 단순한 노이즈나 혹은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15년 전 우리 사회가 했던 것처럼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유도해보면 어떨까요? 다 떠나서 솔직히 미국이었으면 이 신상 공개가 범죄고 나발이고 애초에 다 공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안 나오겠죠. 놀랍게도 한국인 범죄자 얼굴이 한국 언론에서는 안 나오는데 반해 외신 보도, 외국 언론을 찾아보면 그대로 얼굴이 드러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사실. 한국의 범죄자들이 한국 언론에서는 안 나오고 외신에선 그대로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흉악범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공개 원칙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미국처럼 범죄자는 무조건 공개한다 이게 전부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와 이 미국인들은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이런 규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초상권에 엄격하지만 미국은 초상권에 매우
강력관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뒷 배경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다 모자이크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 나름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번 논란이 법 개정 등 논의의 촉매제가 되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에 당시 김 교수가 제시한 공개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원칙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떠한 법도 없었을 때 이런 원칙을 제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김 교수의 공개 원칙은 비록 최종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첫째, 연쇄살인범이나 아동범죄, 반일륜 범죄, 흉악범죄 등에서는 공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런 범죄자들이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일부 등이 나타나야 한다. 김 교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범인의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아예 이렇게 해버리자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제안도 당시 2009년에는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앞으로 언론사 니들 맘대로 공개하는 거 어떨까라는 건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에 이번 돌려차기남이 해당되냐를 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조건, 흉악범죄일 것. 돌려차기남도 아주 흉악범죄죠. 둘째, 물증 일부 등이 나타나야 한다. CCTV에 돌려차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셋째,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죠. 여기서 이제 이 교수님의 제안에 따르면 돌려차기남은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라고, 이런 제안도 당시에는 있었다. 법도 없었을 때예요, 이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최소한 이 정도 원칙이라면 앞으로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좀 미국 스타일의 일부는 따라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당시 얼굴 공개로 인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다음날 공개한 공중파 뉴스, 동아일보 등이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 앞으로는 좀 이런 건전한 논의들이 그냥 단순하게 공개했으니까 범죄자 이거보다는, 물론 범죄자겠죠. 뭐 범죄자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2009년에 했던 논의처럼 좀 더 많은 논의들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은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